come on.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성입니다. 자,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이번 주부터 실전 투자 대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총 24명의 트레이더가 함께하는 이번 대회는 전체 리그인 누적 스윙 리그 그리고 조별 리그인 배틀 리그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트레이더가 최종 우승을 차지할지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번호 샵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화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할 분들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김정철 해설위원 그리고 이현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해설위원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죠. 네, 역시 혼자 가는 것보다 두 명이서 같이 가는 게 좀 더 낫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역시 두 명이서 같이 하니까 좀 더 편한데요. 오늘 시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요즘 오늘 이제 키포인트는 이번 주 키포인트는 달러 인덱스가 과연 어떻게 가느냐. FOMC 회의 때 과연 어떤 추가적인 완화적인 코멘트가 나와서 지금의 이 달러 약세를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달러 인덱스가 버텨주느냐 여기서 아마 갈릴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크게 시청자분들이 크게 기대한 거나 생각한 게 없었다라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 아, 달러가 이렇게 약하구나. 오늘 원달러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현재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도 현재 시총 상위 대형주로 올라가고 있죠. 이게 다 왜 그러냐? 달러 인덱스의 급격한 하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주 FOMC 회의 때 뭔가를 기대하고 있고 다들 뭔가 이쪽에 모아지고 있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으면 다시 또 달러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 실전 투자대에 출전한 우리 트레이더분들이 손익이 바뀌지 않을까. 이 부분 포인트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이현수 해설위원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드디어 이제 실전 매매 투자대회를 시작해서 네. 해설위원을 참가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아까 김정철 해설위원님이 정말 그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최근 장세는 달러가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달러의 흐름에 따라 금과 지수가 모두 움직이는 그런 달러에 따라 이제 좌우되는 장세인데요. 내일 이제 앞으로 있을 FOMC 연중 회의와 앞으로의 그 상황을 잘 지켜보시고 거기에 이제 대비해서 어떻게 전문가들이 이제 대처하시는지를 잘 보시고 매매 팁을 잘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해설위원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도 출발하기 전에 바로 음봉양봉 퀴즈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스닥 5분 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6분 20초 지나고 있어서 이미 봉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봉이 완료될 때에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지 예측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봉 예측하시면 1번 그리고 음봉 예측하시면 2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는 59분까지 받도록 하고요. 10시 정각에 완성되는 봉 기준으로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설위원 두 분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먼저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네, 양봉봉 퀴즈의 아이콘 같은 네, 맞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제 마음속에서는 양봉이라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양봉. 양봉. 양봉인데 지금 차트를 잠깐 한번 볼까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잡아놓은 라인 639.5, 7호 라인, 7호 라인을 제가 저항이라고 딱 잡아놨는데 이 7호 라인에 근데 딱 걸렸어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시도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끝나지 않을까 하면서 양봉을 하면서 시간 2분밖에 안 지났네요. 일단 양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양봉 예측하셨고 이현수 해설위원님은요?
저는 이제 오히려 저는 밑에를 보고 있는데요. 31에서 지지를 받고 살짝 단기적으로 반등해서 올라가는 시세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양봉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해설위원 두 분은 모두 양봉을 예측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양봉이면 1번, 그리고 음봉이면 2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 그리고 정답자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방송 말미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봉 양봉 퀴즈까지 진행을 해봤고 저희는 현재 선물시장 시세 한번 다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 선물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로 하락세입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26% 하락세입니다. 3,22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3% 내림세입니다. 1,643.75선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75% 하락세입니다. 41.2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1% 상승입니다. 1,933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7% 하락세입니다. 1.174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 내놓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소식들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혼자서 1%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 선물 시장에서 좀 약세 흐름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마도 좀 그간의 큰 폭의 상승 때문에 조정이 나오지 않는가 싶은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소식들 있을지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네,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가 어제부터 코로나 백신을 위한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임상 시험은 처음으로 인체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하고요. 또 규모는 3만 명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모더나의 임상 3상 시험은요. 코로나 백신의 신속 개발을 위한 미 행정부의 초고속 작전 프로젝트 중에 첫 사례거든요. 오퍼레이션 랩스피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미 행정부가 밀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모더나 회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 모더나가 미국 정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5천억 원, 총 해서 1조 2천억 원어치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와 함께 백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모더나와의 공동 개발에 대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한다. 다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실험 결과에 따라서 백신의 출시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고요.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이 되면 대량 생산과 보급까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또 시중에 보급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모더나의 임상 3상 결과는 이번 올해 11월쯤에 나오게 됩니다. 이 대선 기간과도 비슷한데 대선이 지금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모더나의 임상 3상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좀 좋은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또 모더나의 결과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더나 주가 어제는 9%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나스닥의 최고 상승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프리마켓에서 0.06% 정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모더나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공화당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1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이른바 힐즈 액트라는 패키지를 지금 의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개인들에게 1,2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또 부부에게는 2,400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현금 살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자금 지원 내용도 있고요. 또 중소기업 보호 프로그램도 역시 이번에 다시 포함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업수당 축소 여부겠는데요. 아직 이 부분은 지금 합의가 안 됐는데 이 실업수당의 초미의 관심사가 쏠리는 이유는 바로 3분기에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현행 주당 $600 수준의 실업수당을 $200까지 낮추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실업수당이 축소가 되면 소비 심리의 위축으로 이어지겠고 이는 또 다른 미국의 경제 지표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또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실업수당을 실직 전 급여의 70% 정도 지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고 민주당은 내년 1월까지 $600를 계속해서 지급해주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치를 이루지 못해서 이 실업수당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당의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할지는 제가 더 지켜보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시죠. 유로화 강세가 최근에 또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달러화 대신에 유로화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유로화 환율이 1.1781달러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총 0.9%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2년 만에 1.17달러를 넘어서면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EU 정상들이 코로나 회복 기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대단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고벳 귀금속 전문가는요, 단기적으로 유로화가 1.2달러를 거쳐서 1.3에서 1.35달러 선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달러 약세가 유로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환 수요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는 어제 0.8% 올라서 106.18엔을 기록했고요.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 역시 0.7% 올라서 1.290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를 두고 미국 경제가 불안하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달러 약세가 그래서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의견이 시장에는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여러분들은 또 유로화 트레이딩에서 매수 좀 수익 좀 올려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기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이 미국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 경영이 또 어려운 데다가 미중 갈등 때문에 나스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문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시트립의 소식통은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상반기에 매출을 강타했고 또 회사 가치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시트립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트립 이외에도 중국의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바이두 역시 상패를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두 기업 모두 홍콩 거래소의 2차 상장을 위해서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현재 나스닥에서 정말 중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모든 중국 기업들, 나스닥에 상장했던 모든 중국 기업들이 지금 홍콩 증시의 2차 상장을 추진 중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자금의 흐름이 과연 나스닥에서 홍콩 증시로 이동을 할지까지 제가 지켜보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외신 소식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시장 흐름 해설위원 두 분과 간단하게 또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죠. 일단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다가 오늘은 다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골드는 오늘 좀 변동이 많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시가 근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 두 분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부터 오늘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응봉장봉 퀴즈 또 맞췄습니다. 맞아요. 응봉을 정답을. 맞췄고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국거래소에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 위클리 옵션이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말고 5 minutes 위클리 옵션, 뭐 네. 5 minutes 옵션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가 좀 아이디어 내서 한국거래소도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나가야죠. 한국거래소 이게 우리나라 거래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경쟁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또 거래소를 좀 많이 만들어서
한국거래소 직원들 연봉도 좀 줄이고 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제가 꼭 대학교 졸업하고 다 거기 원서 썼다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물론 저 서류에서 탈락했는데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근데 여튼간에 아이디어 좋은 상품들을 좀 많이 네. 만들어야 된다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왜 미국 해외 선물을 하고 있겠습니까? 상품이 없어요. 우리나라 거래할 만한 게. 좀 만드세요. 좀 만들어도 참 이걸로 거래하겠잖아요. 괜히 이거 다른 나라에다 거래소에다 돈 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증권사분들 힘내시고 거래소가 좀 바뀌면 잘 될 거예요. 일단 시장을 좀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네. 나스닥 S&P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하루 쉬어가는 흐름을 과연 보여줄 것이냐 말 네, 것이냐에 네. 대한 약간 내용이 좀 갈려 있고요. 네. 일단 일봉으로 간단하게 볼게요. 일봉으로 간단하게 보면은 현재 이평선에 걸려 있는 모습인데 본격적인 상승 추세는 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나스닥 지수 쪽을 좀 확인하기보다는 지금 완전 흐름이 어떻게 넘어왔냐면 최근에 미국장이 주도하던 이 흐름에서 달러가 꺾이면서 네. 이게 완연하게 다른 상품으로 자금이 쫙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나스닥의 강력한 상승세는 좀 약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예전처럼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 S&P 같은 경우도 조금 상승세가 좀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 자체에서 자금 좀 빠져나간다. 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캐치해 보셔야 되냐면 네. 지금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흐름인데 이게 딱 그냥 딱 U자죠. U자 그냥 U자 이렇게. 이렇게 U자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달러 약세에 대해서 이 베타를 좀 우리가 따지고 보면 유로화가 이제 베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오히려 최근에 은이 상당히 달러가 약세되면 은으로 많이 쏠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좀 빨리 내지 이 리포트 좀 이게 모 증권사에 낸 건데 빨리 냈으면 은을 좀 제가 빨리 들어갔을 텐데. 예, 아쉽네요, 진짜. 예. 그리고 의외로 또 원유가 강하다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네. 달러가 약할 때 원유가 강하다. 이번에 근데 태풍 와가지고 이 태풍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과연 텍사스 남부를 싹 훑고 갈지 아니면 해상에서 그냥 대충 머물다 갈지 이게 문제인데 텍사스 남부를 싹 훑고 가버리면 유가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폭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보고요. 반면에 또 코로나 미국의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안 잡힌다. 라는 게 현재 주 포커스고요. 안 잡히려면 뭘 기대해야 되느냐? 백신을 기대해서 백신에다 다 모든 걸 때려 붓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백신을 빨리 내보내서 제가 봤을 때 모더나 백신이 임상 3상의 통과할 기준이 안 되더라도 아마 스테판 국장은 그냥 승인해버릴 거예요, 아마. 네, 아마 시판 승인할 걸로 전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빨리 백신 미국 가서 빨리 지원금 받아서 빨리 만드세요. 예, 무조건 만들어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대선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럴 때 빨리 미국 진출해야 됩니다. 일단 뭐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추가적으로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나 이쪽 지금 현재 확진자가 늘고 있는 곳들의 GDP를 분석을 해보면 미국에서 거의 상위 5위 안에 다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향후 추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을 거다는 생각 때문에 현재 지금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금이. 네. 지금 달러에서 그래서 자금이 빠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유로존이 이제 막 돈을 집행하고 재정정책을 쏟아붓고 있으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로화가 좀 밀려야 되는 거예요. 돈을 뿌리기 때문에. 근데 유로존은 그걸 때려 부으면서 상승률, 그러니까 GDP 상장률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쪽에 돈이 몰리는 거여서 유로화가 급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 흐름, 몇 개월 정도의 시장 흐름이 먼저 지금 반영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FOMC 회의 때 어떤 코멘트를 해주냐에 따라서 요게 자금 일시적으로 미국에 잠깐 더 머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네. 우리가 좀 캐치하고 전체 추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상품별로 좀 전반적인 전망들 한번 짚어주셨고요. 자, 이현수 해설위원님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지수 선물은 전체적으로 고점을 네. 살짝 오늘의 일봉의 고점을 살짝 확인하고 이제 조금씩 눌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제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오늘은 좀 하방을 보시고 매매를 시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달러 하방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달러 하방 압력 중에 이제 리포트 중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 미국 경기 회복이 이제 물론 경기 회복은 되고 있지만 유럽이나 중국이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이제 달러 약세가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달러 이제 하방 압력이 좀 더 강해지고 있고 사실 이거는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현재 미국의 상황으로 봐서는 쉽게 빠른 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중기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달러화가 네.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지수 골드는 지금 벌써 1,900을 뚫었는데 오늘 살짝 조정받고 있긴 한데 골드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고 네. 지수도 당분간은 조금씩 오르고 지수와 원유도 강보합적으로 계속 조금씩은 상승하는 뷰를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달러화의 지속적인 약세에 골드는 또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실전 투자 대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대회 룰. 트레이더들은 각 5천만 원에서 1억의 투자금으로 매매하며 트레이더들은 배틀리그와 누적 수익리그 2개의 리그에 자동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배틀리그 룰. 배틀리그는 본선 24강, 16강, 8강, 4강, 결승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트레이더는 당일 수익금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으며 조별 내 순위에 따라 승점을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가장 높은 승점을 부여받은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배틀리그 대진표입니다. 배틀리그는 A조부터 D조까지 총 4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조당 총 6명의 트레이더가 함께합니다. 네, 배틀리그 대진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게임 진행 상황, 먼저 누적 수익리그 결과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1위는 스파이더 트레이더가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금 1,010만 원 가량의 수익금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수익률은 10.1%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입니다. 948만 원의 수익금 그리고 9.49%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박노주 트레이더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909만 원 가량의 수익금이고요. 9.09%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박진서 트레이더입니다. 239만 원 그리고 4.7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는 링컨 트레이더 213만 원 가량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고요. 3.8%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적 수익리그 결과 이렇게 확인을 하셨고요. 자, 다음은 조별 순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A조 1일 수익금 현황입니다. A조 1위는 박노주 트레이더가 달리고 있습니다. 900만 원 가량의 수익금 그리고 9.0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의 기록이고요. 승점 12점 챙겨갑니다. 자, 2위는 AG 시스템 트레이더입니다. 51만 원의 수익금, 수익률은 2.56%, 승점 10점 챙겨갑니다. 다음 B조 확인하시죠. 박진서 트레이더 239만 원의 수익금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4.79%, 승점 12점 챙겨갑니다. 다음 C조 확인하시죠. 스파이더 트레이더 1,000만 원 가량의 수익금으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10.1%의 수익률 그리고 승점 12점 챙겨갑니다. 2위는 차티스트 트레이더입니다. 369만 원의 수익금, 수익률은 3.7%, 승점 10점 챙겨갑니다. 3위는 링컨 트레이더 213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했고요. 3.8%의 수익률로 8점의 승점을 챙겨갔습니다. 마지막 D조 함께 확인하시죠.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1위 달리고 있습니다. 948만 원의 수익금 그리고 수익률은 9.49% 달성입니다. 승점 12점 챙겨갔고요. 지선생 트레이더 마이너스 278만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6.18%, 승점 10점 챙겨갑니다. 네, 조별 수익을 확인을 하셨고요. 누적 수익 리그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 스파이더 트레이더 1,000만 원의 수익금, 2위 황금연못 트레이더 948만 원, 3위 박노주 트레이더 909만 원, 4위 박진서 트레이더 239만 원, 그리고 차티스트 트레이더 369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순위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정리가 됐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적 수익 리그와 배틀 리그 현황 확인해 드렸는데요. 자,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순위는 오늘 오전 6시 마감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라는 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트레이딩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방송 함께할 B조 트레이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계 최강의 해외 선물 트레이더 박진서 트레이더입니다. 기존에 없던 신의 기법, 폭발적인 수익, 외환영웅 트레이더입니다. 추세 추종 알고리즘, 냉철하고 완벽하게 프로핏 트레이더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매매, 캡틴 트레이더입니다. 엘리어트 파동과 하모닉 패턴의 달인, 성원 소장 트레이더입니다. 파동의 지지와 저항을 정확하게 분석한다, 영웅 트레이더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비조 트레이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화상과 전화 연결로 비조 트레이더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박진서 트레이더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박진서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조금 전에 저희가 수익을 확인을 했는데 일단 어제 조에서는 또 혼자 트레이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승점 12점 챙겨가시면서 일단 첫날은 1위로 마감을 했는데 소감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까요? 그냥 뭐 평소 하던 대로 했고요. 다르신 분들도 좀 관망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매매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이제는 좀 관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결을 펼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우리 해설위원님들과도 네. 먼저 한번 인사 나누죠. 박진서 트레이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오랜만에 이렇게 화면에서 또 보니까 좀 오랜만이신데 네. 제가 생각났던 게 예전에 시즌 1 때 네.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디프리 할 때 그때 한번 박진서 트레이더님하고 한번 진솔하게 한 몇 시간 동안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네.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박진서 트레이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지금 현재 걸고 있는 이 목걸이가 진짜 금입니까? 저 순금을 많이 배팅했습니다. 이거 재테크 잘하시네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생활 속 재테크예요. 거의. 네, 네. 예, 이거 돈 많이 버셨겠어요. 진짜 부럽습니다. 요즘에는 금 갖고 있는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최고예요. 일단 박진서 트레이더님, 이게 약간 네. 교육적인 목적도 좀 있는 거죠? 일단 실제 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금값이 네. 오른다라는 거. 네. 그 포인트로 역시 큰 그림 보고 계시는데, 자, 박진서 트레이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어제 트레이딩 하실 때 주로 어떤 거 주로 트레이딩 하셨고, 오늘은 좀 어떻게 좀 트레이딩 전략 세우고 있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어저께는 뭐 제가 뭐 금속도 하고 농산물도 하고 지수도 하고 한 여러 종목을 통화도 하고 여러 종목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뭐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제가 계속 뭐 중단타 뭐 추세 매매를 했지만 요번에 좀 스캘퍼도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스캘퍼도 좀 매매를 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어저께 오버한 게 좀 물렸습니다. 농산물 어떤 거 들어가셨어요? 좀 옥수수를 들어갔는데 옥수수, 콘. 여기에서 제가 한 100개를 좀 넘게 매수를 배팅한 게 있어가지고 대회 계좌 26개 들어가고 다른 계좌도 한 80개 정도 들어가가지고 한 뭐 8팀 물렸는데 저는 그 메뚜기 떼라든지 네, 요번에 메뚜기 떼, 요즘 메뚜기 떼 창거리죠. 태풍 영향이라든지 그런 걸 좀 종합해서 한번 들어갔는데 한번 좀 장기적으로 제가 인내하는 동안까지만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네, 한 8팀 물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콘을 들어갔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콘 같은 경우가 요즘에 중부지역 비 소식하고 수율이 좀 그래서 좀 1% 정도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전망 때문에 약간 비 소식도 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하락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단 전체적인 추세는 약간 상반쪽으로 좀 네. 메뚜기 떼가 미국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그 메뚜기 떼들을 제가 좀 데리고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내드릴 선물을 좀 건가요?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요즘에 좀 중국에서 요즘에 그 미국에다가 이상한 약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약 10변에 이상한 거 들어있다고. 네네. 중국에서 이제 미국 테러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예, 저희는 이제 테러는 아니고 메뚜기 떼를 식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선물을 한번 미국에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알을 잘 낳고 하면 이제 가격 오르겠죠? 예. 그럼 오늘은 어떤 보유 포지션이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 포지션이나 지금 트레이딩하는 전략, 지수나 이런 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오늘은 좀 제가 나스닥을 매수 뷰로 봤는데 한 번 실패하고 다시 재진입해서 그대로 좀 찾아왔고 제가 좀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통화를 좀 아까 유로가 좀 하방이 좀 나오고 달러 인덱스가 순간적으로 반등을 하길래 스위스 프랑 매도랑 파운드 매도, 호주 달러 매도를 해서 그냥 단타 한 10틱에서 15틱을 먹고 청산을 했고 오늘은 제가 좀
실버에서 좀 많이 당했습니다. 아, 실버 갑자기 변호선 뭐, 엄청 예, 컸어요. 예. 예, 아니 계속 그 상방뷰를 봤는데 갑자기 네. 급락을 해가지고 네. 매수했다가 컷을 당하고 다시 매도를 들어갔는데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하여튼 위아래로 많이 터졌습니다. 실버에. 좀 실버가 오늘 좀 까다롭게 네네. 나와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뭐 통화 쪽에서는 조금 짧게 그래도 수익을 내셨고 실버에서 오늘 좀 많이 당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실버 같은 경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거래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왜냐하면 박진서 트레이더 정도 되니까 하는 겁니다. 저거는 네. 아무나 못해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상품이고요. 실버는 얘가 티가치도 높고 변동성도 너무 세고 호가 많이 그렇죠. 비어 있어서 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식살이 따라하기 좀 그렇고 박진서 트레이더님이 일단 상품에 약간 개척자적인 마인드를 네, 좀 가지고 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이나 뭐 이런 옥수수나 뭐 이런 거 이제 농산물이나 이런 걸 위주로 좀 하고 있는데 원래 해외선물 시즌 1, 2 때 원래 그 농산물 전문 트레이더가 한 분 계셨었어요. 네. 예,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이분이 농산물 전문 이분이 안 계시니까 박진서 트레이더님이 이제 약간 그냥 해서 우승하면 별로 재미없다. 난 특이하게 한번 해서 우승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약간 쇼맨십 예능의 끼를 좀 보여주시지 네네.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판단하는 게 맞나요, 박진서 트레이더님?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 아닙니까? 어차피 그 기다림의 미양님이 또 네. 농산물이나 뭐 천연가스, 뭐 에너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고, 저는 뭐 여러 종목을 좀 많이를 했는데, 저는 뭐 옥수수가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있나. 물론 미국에서는 뭐 풍작이 많이 났지만, 뭐 아프리카나 뭐 인도, 뭐 중국,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요번 메뚜기 때로 피해가 좀 많이 받은 건 사실인 건데, 다만 우리가 미국에 있는 상품을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들어갔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트레이딩 뭐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해주셨고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 좀 지켜보고 계세요? 오늘은 그 나스닥은 뭐 매도 매수를 좀 동시에 좀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 이제 장시 시작하기 전에 10680을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은 680에서 한번 매도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매수는 601이 뭐 그 컷을 잡고 한번 20일 정도에 한번 매수를 한번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컷하면은 그냥 컷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은 일단 오늘 매수와 매도를 뭐 양쪽으로 다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680선 돌파하지 못한다면 680선에서의 매도 그리고 매수는 621선에서의 매수 이런 전략 지금 갖고 계시네요. 우리 이현수 해설위원님도 나누실 이야기 있을까요? 네, 제가 저번 주 목요일에 처음 뵀었던 것 같은데 네, 지난주 네. 목요일에 사실 이제 박진서 전문가님이 자신이 모든 종목을 다 다루고 네. 모든 종목에서 다 수익을 내는 이제 완성된 매매를 보여주셨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 일단은 뭐 첫날에 240만 원 가량의 수익금도 내셨고 그다음에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황 중심으로 이제 매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콘도 진입하셨던 것 같은데 그쵸? 앞으로 이제 대회 치르시면서 이게 혹시 따로 이렇게 또 주목하고 계신 또 종목이 따로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제 옥수수가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상품이 다 연관됐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라이브 캐틀이나 뭐 호그 같은 종목,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한번 대응을 할 것입니다. 예, 같이 대응 연관이 돼 있으니까 같이 그리고 네, 유가도 맞아요. 예, 유가도 뭐 옥수수가 또 바이오 에탄올을 차지하는 게 뭐 미국 주 정부마다 틀리지만 뭐 많게는 20%, 작게는 5% 정도는 뭐 첨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가에 대해서 좀 면밀히 또 관찰을 하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같이 다 연관됐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사실 요 맞는 전략인 게 네네. 원래 그 농산물 같은 경우 한번 추세 타면은 전체 모든 농산물이 다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 하시는 분, 농부들이 다 비슷한 마음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밀을 경작하고 있는데 옆에서 콘이 잘 된다더라, 콘이 가격이 올랐다더라 그러면 갈아엎고 바로 콘으로 바꿉니다. 네, 그러면 다른 밀이 또 경작지가 줄기 때문에 또 가격이 또 오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반복되고 있고 최근에 멕시코랑 중국이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네. 미국한테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입은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대두 같은 경우는 수입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뭐 돼지고기 뭐 이쪽으로도 지켜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진서 트레이더와는 여기까지 좀 이야기 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성원 소장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죠. 성원 소장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저희가 매매 상황을 조금 점검을 했는데 어제는 좀 트레이딩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눈치를 보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셨나요? 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장들이 다 어떤 특정 박스 구간이나 뭐 다 이제 예상되는 어떤 고점, 최고점을 다 달성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우선 지금 현재의 어떤 조정 구간을 좀 피하자라는 생각이 전략입니다. 현재 조정 구간을 좀 피하고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자라는 전략이시고 그렇다면 오늘 매매 상황은 좀 어떨까요? 뭐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 오늘이 사실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제보다는. 그럼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을 좀 위주로 좀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나스닥은 현재 10618 정도 네. 되는 이제 지지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지 자리가 붕괴가 되면 매도 쪽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은 지금 지지선 1618선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데 지지가 무너지면 매도로 좀 진입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계시고요. 그럼 지금 보유 중인 상품은 없으신 건가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에 대한 계획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 해설위원님들도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네. 사실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이제 지지 라인이 비슷하면 기분이 좋아요. 비슷한가요? 저도 좀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네. 들어서 실제 저는 거래를 안 하지만 네. 일단 저랑도 지지라인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가 무너지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나스닥이 약간 좀 오늘은 좀 약간 좀 힘을 좀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건데 사실 저는 이제 성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는 게 오늘이 좀 더 어렵습니다. 오늘 골드나 실버 이런 정도 고점에서 한번 크게 한번 등락폭 주고 네? 숫자 도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좀 매매하기 쉽지 않은데 좀 오히려 첫 타임은 이제 첫 거래가 상당히 좀 수익 거래야지 좀 약간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송호 소장님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트레이딩 하시면서 약간 징크스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좀 이런 거 좀 잘 해놔야 된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할 때 좀 팁 같은 거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징크스요? 네. 예, 뭐 특별한 징크스라고 할 건 없는데 저는 이제 사실 구간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지금 어떤 네. 구간에 있나 차트상에서. 네. 예를 들면 지금 차트 혹시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항생 종목인데 예. 항생도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파동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이제 이 구간이 지금 박스 구간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박스 구간은 이제 돌파 매매 타입이다 보니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할 때 저는 이제 주로 그쪽 방향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타입인데 안 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꼬리만 살짝 빠져나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점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매한가지로 여기가 확실하게 붕괴가 됐다라는 어떤 판가름 자체가 좀 하기 힘들면 차라리 슈팅이 나올 경우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방으로 이 지금 박스 구간을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돌파나 붕괴가 될 때 슈팅이 나왔을 때 그때는 그쪽 방향으로 봐라. 이런 게 하나의 팁이 아닐까. 예.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제 저는 징크스 같은 게 있거든요. 뭐가 네, 있으세요? 저는 라인 다 안 그려놓고 매매했다가 꼭 손실 나더라고요. 아. 라인 싹 다 그려놓고 추첨에다 그려놓고 그때 하면 좀 괜찮아요. 예, 근데 그 무리하게 자리 보인다고 무리하게 전 네네. 들어가면은 라인도 다 세팅 안 해놓고 그날 세팅 아무것도 잘 안 해놓고 그러니까 조금이나 덜 세팅했을 때 들어가면 항상 뭐가 하나씩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하는 지금 순간 나스닥 지금 깨지네요. 되고 있네요. 예. 송호사님 지금 제가 봤을 때 송호사님 아까 얘기했던 네. 618 깨지면 네, 급 나갈 수 네. 있다.
지금 급락하고 있었는데 이런 네. 부분 포인트 좀 받아가시면 좋을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618선 깨졌는데 여기서 매도 진입하실 건가요? 예, 해야죠. 지금 근데 이제 매도 오늘 장 자체가 네? 깊게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아마 좀 단타 위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타 싶습니다. 위주로. 그래서 네, 아마 좀 깊게 빠지면은 아마 10471 정도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10531 정도까지는 하락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 때문에 트레이딩 못 하셨네요. 좀 예, 안타깝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트레이딩 안된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면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좀 아까 미안해집니다. 말씀하셨던 지지선이 무너졌고 이제 매도 진입을 하면 한 531 정도까지 1531선까지 좀 보고 있겠다라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자, 지금 성원 소장님과는 잠시 후에 다시 좀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미증시 개장 상황 같이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우가 0.3%, 나스닥 0.4%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3부 시작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2% 하락세입니다. 3,22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73% 하락세입니다. 1,597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전일 대비 0.9% 내림세입니다. 41.22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09% 약세입니다. 1,92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5% 하락세입니다. 1.1746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물 시장은 지금 시세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고요. 오늘 정규시장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는 상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0.32% 하락해서 26,49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 0.14% 가장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3,235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는데 그나마 선방한 것 같습니다. 0.37% 하락해서 1,49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함께 뜨는 속보 보시면요. 지금 코로나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좀 관망하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고 맥도날드와 3M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좀 실망스러운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어제 상승분 반납에 대한 압박을 지금 미증시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내일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서 또 주가가 좀 달리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코로나 부양책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업수당, 가장 중요한 이 실업수당에 대해서 두 정당이 협치를 이뤄야만이 좀 주가가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가지 연준과 미국의 코로나 부양책에 대해서 관망 심리가 나타나고 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실적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영향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맥도날드가 전체 이익의 30%가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3M 역시 분기별 수익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좀 주가가 떨어지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좀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하는 순간에 나스닥과 S&P가 조금 더 낙폭을 축소해가는 모습인데요. 과연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성원 소장 트레이더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성원 소장 트레이더님. 네. 네. 자, 저희 지금 전략을 좀 전해 듣고 있었는데 개장 후에 지금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서 자, 지금부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실제 지금 나스닥의 그 경우는 현재 제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그 10531 부근까지 하락을 했다가 네. 10531에서 재차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현재도 좀 지금 상당히 장이 좀 많이 좀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583 자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83이 붕괴가 되면 우선 531, 그러니까 10531까지는 아마 재차 하락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보합의 형태를 그냥 계속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한 가지가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면 네. 예, 오일은 지금 현재 그 특정 가격 41.72 정도 되는 저항 가격에서 지금 계속해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수렴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그 뭐 오일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들도 다 나오고 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아직 이 구간을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금일도 별로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일 종목은 좀 피하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계속 이제 지수 쪽으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우선 좀 단기적으로 한 30분 봉 정도를 놓고 보시면 아마 지금 마지막에 지금 형성되는 이 구간에서 아마 좀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제 예상인데요. 네. 이 조정 구간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마 이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아요. 한 1904.6 정도 되는 가격일 것 같은데 현재 이 구간에서 재서 상승을 이어간다면은 아마 한 잠시만요. 예, 1957.2 정도 가격까지 아마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그 골드는 지금 현재 이 자리 1937.5가 돌파가 되는 걸 좀 기다렸다가 네. 돌파가 될 경우에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위쪽으로 해서 돌파가 될 경우에는 1957.0 부근까지는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서원 소장 트레이더님, 나스닥에 이어서 오일, 골드까지 좀 전략을 주셨고요. 오일은 좀 일단은 좀 관망하고 오늘 상황에서는 좀 피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04 정도까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조정 구간은 피하자라는 의견이시고, 1937달러를 돌파하면 57선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해설위원님 두 분은 이 전략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상당히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라인들하고 좀 비슷비슷해서 저는 제가 아까 이제 하락할 때 그래도 오늘 상당히 좀 이제 크게 지수를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수익을 약간 단기 트레이딩으로 챙기신다. 요 포인트가 상당히 좋은 포인트지 않았나라는 네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현수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 아까 그 성환 소장님이 말씀하신 나스닥 자리도 네. 그제까지 지지선을 정하신 자리도 네.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 같아서 거기를 꼭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원유를 좀 덜에를 피하시는 게 어떠냐고 말씀해 네네. 주셨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로 저도 지금 이렇게 박스권으로 수렴하면서 이게 박스 수렴이 끝나는 때에 과연 어디로 튈지는 사실 저희가 아무도 알 수가 그쵸.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 좀 관망하시는 것도 원유 상품에서는 충분히 좋은 전략인 것 같고 골드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골드가 네. 37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저는 오늘 이제 살짝 눌렸다가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37을 돌파하면 오늘 확실히 또 위로 좀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호 소장 트레이더의 이 분석, 우리 해설위원 두 분 다 역시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잠시 후에 또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비조 트레이더, 박진서 트레이더와 성원 소장 트레이더와 좀 전략을 나누어 봤는데요. 1부는 거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까 내드렸던 퀴즈 정답은 오늘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일단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뭐 배틀리그와 누적 수익 리그 이 순위를 조금 알려드렸어요. 수익금과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자, 첫날에 우리 1위 트레이더가 스파이더 트레이더가 네. 가장 많은 수익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첫날 이- 거래에 1,000만 원. 스파이더님이 사실은 네. 항생 트레이딩을 하셨다가 약간 손실을 보였어요. 근데 그거를 뭘로 복구를 했어요? 그냥 다 그냥 지수 밤에 그냥 싹 다 복구해버리시고 수익도 왕창 내시고. 네, 네. 근데 오늘 전화 연결해야 되는데 네? 어제 트레이딩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피곤하셔가지고 피로가, 지금, 피로도가 있으셔가지고 네. 좀
좋은 얼굴을 한번 뵙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서경에서 예전에 서울경 TV에서 방송을 네.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 좀 더 좋은 얼굴로 좀 다시 네. 뵙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네네. 하찮고 약간 그래도 트레이딩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매체 동안 트레이딩에 집중해서 네네. 격차를 완전히 벌려버리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황금연모 트레이더님과 박노희 네. 트레이더님은 이 박노희 트레이더님이 수익 상황 어느 정도 어제 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황금연모 트레이더님이 약간 좀 라이벌 의식 느끼셨는지 좀 그러게요. 확 정확하셨어요. 늘어나셔서 끝내 역전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유지에 정말 저 이거 보면서 전사의 심장이다 전부 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회 첫날 좀 상황을 전달을 해드렸고, 대회 첫날 하루밖에 트레이딩하지 않았는데 지금 1,000만 원, 9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낸 트레이더의 상황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한 비조 트레이더, 나머지 트레이더들은 잠시 후 2부에서 또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2부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